예,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먼저 이 그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일을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문법과 또 뭐 단어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인 문법이나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단어와 문법만 뭐 열심히 그러니까 뭐 영어 문법 책만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막 달달달 독파한다고 해서 영어가 실제로 영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영어가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내가 실제로 영어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남의 말을 알아듣고 책을 읽고 이런 걸 이제 이런 게 되지는 않죠.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들을 끝없이 이렇게 활용해서 뭔가 실제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어떤 반복된 경험 속에서 축적되는 어떤 그 뭔가 있죠. 그게 이제 뭐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정확히 뭐라고는 딱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그게 어쩌면 이제 그냥 문법에 대한 지식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적어도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또 C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나 어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서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게 곧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사실은 문법적인 지식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문법을 영어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활용해서 끝없이 이렇게 어떤 실제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반복된 경험 속에서 이제 어떤 그 수많은 노하우들 그 다음에 또 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터득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보통 이제 C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학생들은 물론 C 문법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C 문법을 잘 몰라서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거냐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 그 이렇게 이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실제로 내가 그 문법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그런 식으로 배운 지식은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배우는 그 프로그래밍 과목을 보통 이제 CS1 뭐 코스다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는데 이 CS1 코스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치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문법을 설명하는데 치우쳐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지금 설계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보다는 뭔가 그런 이제 어떤 그걸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 problem solving skill이다 문제 해결 기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 개념화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 수업은 이제 이쪽에 훨씬 더 이쪽에 훨씬 초점을 두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면 그냥 그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 그러니까 문법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배우고 우리의 초점은 그 문법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문법을 이제 활용해서 그리고 그런 문법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어떻게 그 문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이쪽에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C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보다 초점을 좀 다른 곳에 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얼마나
제 생각처럼 잘 될지는 사실은 저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수업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도중에 이제 필요한 문법들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에서 10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은 이미 짜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어쨌거나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그냥 모든 C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 우물정하고 include stdio.h 걸려갖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include라는 말은 뭘 포함한다 이런 뜻이죠. 뭘 포함하는 거냐면 지금 stdio.h라는 걸 포함하겠다는 건데, 이 stdio.h라는 것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표준 입력 출력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겠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그램마다 다 서로 다른 어떤 기능을,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또 그렇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서로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값을 읽어드린다던가, 혹은 뭐 어떤 내용을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출력한다던가 이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글자 하나를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 일을 모든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그러니까 매번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매번 이렇게 일일이 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낭비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부분들은 미리 다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짜져 있는 프로그램들의 모음을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이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 코드들의 모음집입니다.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특히 뭔가 입력이나 출력과 관련된 코드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stdio,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stdio.h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프로그램도 이제 뭔가 화면에 출력하고 그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라이브러리를 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의미는 뭐 그런 거고, 그냥 당분간은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일단 이렇게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C 프로그램은 이렇게 int하고 한 칸 띄우고 메인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엮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C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내 프로그램의 어떤 껍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로 작성하는 코드들은 요 안에 요 중괄호 사이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쳐넣으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내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앞으로 꽤 오랫동안 꽤 한참 동안 그냥 모든 C 프로그램은 무조건 이렇게 이건 그냥 이렇게 뭐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1에서 100까지 정수의 합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로 돌아와 보면, 뭐 사실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는데 그걸 못 구할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아마 물론 실제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냥 쭉 순서대로 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 그다음에 1에다가 2를 더하면 3, 3에다 3을 더하면 6, 6에다 4를 더하면 10, 10에다가 5를 더하면 15, 그다음에 21, 28, 36 이런 식으로 쭉 더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5050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36이라는 값은 뭡니까? 이 36이라는 값의 의미는 뭡니까? 이 36은 내가 지금 현재 1에서 8까지를 본 거죠. 1에서 100까지 더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1부터 순서대로 쭉 보는데 현재 8까지 본 상태에서 그 현재까지 내가 본 값들의 합이 3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계산의 중간 결과인데 그 이 계산의 중간 결과를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 종이에 이렇게 펜으로 메모를 해둔 거죠. 물론 이제 뭐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걸 메모를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머리로 외웠느냐 아니면 뭐 종이에 썼느냐라는 건 그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그 계산의 중간 결과값을 어딘가에 기억을 해둔 거죠. 그 기억을 해둔 장소가 머리냐 아니면 종이냐의 차이인 거지. 어디건 간에 하여간 계산의 중간 결과값을 기억해 둬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계산의 과정에서 그 계산의 도중에 발생하는 값들을 내가 어딘가에 기억해 둬야 한다는 그것은 이제 매우 본질적인 계산에서 매우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종이나 아니면 그냥 머리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컴퓨터는 어떡하죠? 컴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라고 해서 무슨 마술을 하는 장치가 아니니까 1부터 100까지를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더한 값을 어딘가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그것을 어디다 기억을 합니까? 컴퓨터에서 뭔가를 기억하는 기능을 가진 하는 장치를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고 혹은 램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메모리와 램이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지만 뭐 우리는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요즘은 노트북이나 PC를 사면 램이 몇 기가다, 뭐 램이 4기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램이라는 게 뭐냐? 그 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테이블이라는 얘기는 이제 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여러 개의 칸이 있는 테이블이고 그럼 이 각각의 칸은 뭐냐? 이 한 칸에는 한 바이트에 한 바이트라는 건 물론 8비트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한 칸에는 8비트 즉 한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어떤 테이블이다. 예를 들어서 4기가라는 것은 이게 4기가라는 건 4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용량이 40억이라는 것은 이런 칸이 40억 개가 있는 테이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중간 계산 결과 36을 뭐 나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놓지만 컴퓨터는 이 36을 이 메모리에 이 중에 어떤 한 칸에 이렇게 36 이렇게 써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 36이라고 써둔 값을 내가 어디에 써뒀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즉 메모리에서 이 각각의 칸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의 모든 칸에는 고유한 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기가 메모리면 총 칸이 한 40억 개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칸은 0번지, 두 번째 칸은 1번지, 그 다음에 2번지, 3번지 이렇게 해서 40억 번지까지 즉 그 메모리의 모든 칸들은 고유한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유한 주소라는 게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좀 전에 뭐 1부터 100까지를 더하다가 8까지 더했더니 그 36이에요. 그러면서 36을 컴퓨터는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기억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좀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이런 좀 원시적인 언어에서는 뭐 스토어라는 게 기억시켜라 이런 말이죠. 36을 메모리에 뭐 28억 7,632만 7,088번지에다가 기억시켜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런 식의 명령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옛날에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작성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딘가에 36을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이 값을 다시 또 내가 쓸 때는
그때는 로드라는 것은 이제 내가 메모리에 저장해 놨던 값을 다시 CPU로 읽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로드 28억 7638번지에 있는 값을 CPU에 어디로 읽어와라.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기계어나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이건 참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주소라는 게 뭐 한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엄청 큰 숫자인데다가 이게 뭐 한 글자만 틀려도 완전히 이제 잘못돼 버리는 거고,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눈으로 봐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주제는 변수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의 주제는 변수인데, 그래서 이제 C와 같은 이런 고급 언어에서는 저런 메모리의 주소 대신에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이렇게 sum 이런 식으로 sum 이런 변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면 메모리에 뭐 28억 7천 몇 번지에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sum이라는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항상 전화번호를 사용을 했죠. 전화를 걸려면 실제로 뭐 010 뭐저기 전화번호를 눌렀어야 됐지만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거의 안 누르잖아요. 왜냐하면 뭐 주소록이라는 게 딱 있어서 그냥 대부분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단축키 같은 게 있어서 단축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전화번호 자체를 내가 직접 외우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누르거나 할 일이 요즘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화번호를 거의 못 외운다는 좀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모리의 주소라는 게 결국 데이터는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저장이 되지만 이 주소라는 게 이제 마치 전화번호처럼 외우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소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sum 같은 이런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용자는 프로그래머는 그냥 sum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sum에다가 저장한 데이터를 다시 읽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 sum이 메모리의 몇 번지인지 이런 거는 이제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알아서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명이 좀 장황했지만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C와 같은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를 더할 때 사람은 그 계산의 중간 결과를 종이에 써두거나 아니면 내 머리로 그냥 외우고 있거나 그런 거고, 옛날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메모리의 주소를 딱 지정해서 메모리 28억 몇 번지에 써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C와 같은 고급 언어에서는 우리가 변수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그 값을 변수에다 저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변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메모리의 일정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일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수를 저장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이렇게 4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내가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은 int sum 이거가 하는 일인데요. 그러면 뭐 어딘진 모르지만 나는 사실 이게 메모리에 어딘지는 나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알아서 컴퓨터 메모리에 어딘가에 이렇게 4바이트의 공간을 딱 할당해서 거기에 내가 sum에 저장하는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할 일이 이렇게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값을 저장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금방 제가 이제 정수는 컴퓨터에서 정수는 일반적으로 4바이트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정수는 사실은 뭐 한 바이트도 필요 없죠. 한 비트면 우리가 0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0이라는 정수도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어떤 0이라는 정수를 사용을 하면 그 0이라는 값은 메모리에서
그냥 0이 아니라 0000000000 이렇게 해서 0이 32비트인 그러니까 이런 값으로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는 정수를 저장하면 이것도 0이 31개 나오고 마지막이 1 이렇게 00000000 해서 1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정수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그 공간의 크기는 그 정수 값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큰 정수든 작은 정수든 무조건 딱 32비트 그러니까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4바이트죠? 왜 하필이면 4바이트인가? 사실은 꼭 4바이트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보통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이 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에 따라서는 정수 하나를 그냥 2바이트로 표현하는 시스템도 실제로 있고 혹은 8바이트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딱 이렇게 4바이트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4바이트 정도면 그냥 적당하겠지.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한 게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4바이트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정수가 아니라 이제 실수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이하로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학적인 어떤 계산이나 이런 데여서 사용되어진 실수는 좀 훨씬 더 이렇게 정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4바이트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바이트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숫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자들, ABCD 뭐 이런 문자들, ABCD 이런 문자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문자다 혹은 캐릭터 타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꼭 이렇게 뭐 4바이트씩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그 문자의 개수가 막 몇억 개씩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숫자에 비하자면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서 이제 워낙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면 컴퓨터에서 하나의 문자는 그냥 1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수를 이렇게 이제 내가 정의해서 사용을 할 때 그 변수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에 할당해야 되는 크기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만든다면 그 변수는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돼야 되지만 만약에 실수라면 8바이트가 할당돼야 될 수도 있고 문자라면 그냥 1바이트만 할당해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내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변수에다가 정수를 넣을지 실수를 넣을지 문자를 넣을지를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어떤 변수를 정의할 때뭐 항상 그 변수에 내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미리 이렇게 정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지가 좀 편하자고 귀찮은 일을 뭐 프로그래머에게 떠맡긴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점점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텐데 이 sum이라는 변수의 용도가 뭐냐면 내가 1부터 100까지 쭉 더할 때 그 계산의 중간 결과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의 변수입니다.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먼저 내가 이 변수에 네가 정수를 저장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실수를 저장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ABCD 뭐 이런 문자를 저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걸 미리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다 정수겠죠. 그래서 이 sum에는 정수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 sum의 타입을 int는 인티저 영어로 정수가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줄여서 i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변수의 타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모든 변수는 한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타입은 나중에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변수라는 용어를 쓰죠. 하지만 수학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x 이런 걸 변수라고 하죠. 수학에서 변수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리고 변수라는 말 자체가 이 앞에 변이라는 말이 뭔가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변수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어떤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어떤 값이다 이런 의미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쓰는 변수 개념에서 훨씬 더 본질의 핵심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다, 메모리의 어떤 장소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 변수의 이름과 타입을, 우리가 int sum 이렇게 했을 때 이 sum이 변수의 이름이고 int가 변수의 타입입니다. 타입을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변수에게 몇 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할지를 정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C 언어에서는 꽤 여러 종류의 변수들을, 그러니까 타입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렇게 몇 개 안 써놨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수업에서 그런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빨갛게 해놓은 int, double, character, 사실은 당분간은 이 세 가지 타입만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int는 그냥 정수라는 얘기고, float과 double은 둘 다 실수인데, 이제 뭐 자릿수를 얼마나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당분간 그냥 더블 타입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har은 캐릭터, 즉 문자입니다. 우리가 키보드 자판에서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모든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거고, 캐릭터 별표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변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변수의 개념이니까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모든 변수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이름, 타입, 값, 주소, 사용 범위, 수명입니다. 먼저 변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int sum equal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변수의 이름은 sum입니다. int I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변수의 이름은 i고, 더블 디그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변수의 이름은 degree입니다. 타입이라는 것은 뭐 int sum, sum의 타입은 int죠. 앞에 int라고 되어 있으니까 i의 타입도 int입니다. degree의 타입은 double입니다. 즉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종류가 정수, 정수, 실수다 이런 뜻입니다. 값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변수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항상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장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실제로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um equal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s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0입니다. degree equal 1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degre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int i, 이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일까요? i에는 저장된 값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라는 건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아무 값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라는 건 결국 메모리에 어떤 이렇게 4바이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32비트죠. 그럼 각각의 비트는 어차피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0인지 1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트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int i에는 내가 아무 값도 저장해 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장된 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가 저장되어 있을지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떤 우연히 어떤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어떤 뭐 이렇게
이전에 뭘 했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떤 저장된 값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값은 이제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어떤 랜덤한 그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변수들은 주소를 가집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변수라는 것은 메모리의 일정한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라는 것은 각 칸마다 다 주소가 지정되어 있는 게 메모리니까 이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변수라는 게 메모리에 딱 한 칸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네 칸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주소 값을 우리가 그 변수의 주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번지랑 1000, 1001, 1002, 1003번지를 차지하는 변수라면 그 변수의 주소는 1000번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수들의 주소가 얼마인지는 좀뭐 알긴 어렵습니다. 알아야 될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굳이 알려면 알 수는 있지만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C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주소 값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되는 거죠. 하지만 주소가 있다는 거고, 하지만 굳이 그걸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 사실은 다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모든 변수는 사용 범위, 우리가 스코프라고 부르는데요, 사용 범위를 가집니다. 이건 무슨 이 사용 범위라는 건 뭐냐면 내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영역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int라는 int sum이라는 변수를 여기다 지금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 이 변수의 사용 범위에 관한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변수는 이 변수를 선언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변수보다 이 변수를 내가 여기다 선언했는데 이거보다 더 위에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에서는 sum을 썸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든 그 변수를 선언한 다음부터 우리가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썸은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선언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법들을 이렇게 C 문법들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C 언어에서는 이런 이제 중괄호들이 프로그램의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그램 곳곳에 이런 이제 중괄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어떤 변수는 자신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안쪽 중괄호, 그러니까 요 자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가장 안쪽 중괄호,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괄호 바깥에서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 변수 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썸을 둘러싼 여기서 요거를 둘러싼 가장 안쪽 중괄호가 요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요 중괄호 아니긴 하지만 요 변수가 선언되는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요 변수 썸을 쓸 수 있는 자리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중괄호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괄호들이 이렇게 막 그 안으로 쭉 얼마든지 중첩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중괄호도 요 중괄호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죠. 규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변수의 사용 범위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칸에 답을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요 변수의 사용 범위는 이제 요것만 봐서는 모르고 이제 얘를 이 프로그램 전체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모든 변수는 이제 수명, 라이프타임이라는 걸 가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참 나중에 한 3장 정도 가서 변수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요 equal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얼핏 이렇게 한번 썼었던 것 같은데 sum equal 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sum에다가 0이라고 썼는데 우리 이미 이 표현을 이제 사실은 이 앞에서 몇 번 사용을 했었죠. 요 equal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equal을 치환 연산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대입 연산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assignment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sum equal 0 이런 문장을 이제 치환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대입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그 치환 연산자 equal은 하필이면 수학에서 이 equal이라는 기호하고 사실은 똑같은 기호여서 여기에서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 치환 연산자와 수학에서의 equal을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환 연산자하고 수학에서의 equal은 그냥 우연히 같은 기호를 쓸 뿐이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수학에서의 equal이라는 건 뭐냐면 equal의 양쪽이 동일하다라는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a equal 1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a와 10이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에서 equal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a와 10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a라는 건 어떤 변수이고 이 변수는 항상 어떤 장소를 의미하죠. 메모리의 어떤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10이라는 값을 써라 라는 어떤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얘기는 어떤 액션이라는 거죠. 뭘 해라 이런 어떤 액션을 표현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수학에서 equal이 그냥 a가 10이다 라는 어떤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기호라면 이것은 어떤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환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수학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건 연산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액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두 수를 더한다, 곱한다, 나눈다 이런 액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equal을 연산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equal이 연산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equal에는 어떤 액션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a equal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그냥 a, b가 같다라는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어떤 명제이지 이것이 어떤 액션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equal을 우리가 치환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 equal이 하나의 액션이라는 거죠. 어떤 액션이냐면 뭐 제가 자꾸 중언부언을 하는데 이 0이라는 값을 sum이라는 장소에다가 써라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a equal b라는 표현과 b equal a라는 표현은 완전히 동일한 뜻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뜻이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a equal b와 b equal a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왜냐하면 a equal b라는 것은 현재 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a라는 장소에 쓰라는 거고 이거는 현재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b라는 장소에 쓰라는 거니까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치환 연산자를 수학에서의 equal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몇 개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a equal 10 이것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sum은 sum 더하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수학이라면 이 sum은 sum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sum이 어떻게 sum 더하기 1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sum하고 sum 더하기 1이 같다는 얘기는 0하고 1이 같다는 얘기인데 0하고 1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라면 이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어떤 틀린 뭔가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sum과 sum 더하기 1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sum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그것을 sum에다가 써라. 현재 sum의 값이 지금 10이라고 하면 10 더하기 1을 하면 11이고 그것을 sum에다가 써라. 그럼 지금 현재 sum에는 10이 이렇게 써져 있었을 텐데
그 10을 위에다가 그냥 우리가 11을 써버리면 원래 있던 10이라는 값은 지워지고 그냥 대신 11이라는 값이 써지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썸은 썸 더하기 썸이다. 그럼 수학이라면 이것은 이게 성립하려면 썸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썸이 0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썸은 썸 더하기 썸이라는 것은 현재 썸이 예를 들어서 11이라면 이것은 썸에다가 11 더하기 11에서 22를 써라. 이 자리에 지금 11이 있는데 그 위에 22라는 값을 덮어 써라.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문장도 뭐 만약에 이 ij의 값이 ij라는 변수가 위에 선언되어 있기만 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이 세 개의 표현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치환연산자는 이것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저장하는 값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 왼쪽 장소에 쓰라는 건데 썸 더하기 1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썸이라는 게 어떤 장소인데 거기다 1을 더한다는 게 이 개념이 뭔가 개념이 안 맞죠. 마찬가지로 썸 곱하기 2, 썸 더하기 i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퀄의 오른쪽에는 그냥 하나의 단일 변수명이 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어떤 장소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어떤 식이 온다든가 이쪽에 어떤 상수값이 온다든가 이런 건 프로그램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썸 더하기 썸 이것은 사실은 현재 썸에 저장된 값을 썸에다가 써라라는 거니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문장이죠. 무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10 equal 썸은 이것은 물론 잘못된 거죠. 10에다가 썸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작성한 코드인데 물론 코드를 뭐 그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코드를 구사하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읽어보면 y equal ex 더하기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직 우리가 포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포문이 뭔지 전혀 모른다면 이 설명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x가 0에서 x가 10보다 작은 동안 x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x와 y 값을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코드를 작성한 학생의 의도는 맨 처음에 x가 0이면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위에 해뒀으니까 y는 1이 될 것이고 x가 1이면 y는 3이 되고 x가 2면 5가 되고 3이면 7이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이런 코드를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냐면 지금 치환연산자와 수학에서의 이퀄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 y하고 뭔가 2x 플러스 1 사이의 어떤 동일성이 지금 뭔가 이렇게 동일성이 뭔가 이렇게 딱 성립이 되어서 내가 x의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y 값도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수학에서의 어떤 방정식이나 어떤 함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이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치환 연산자와 수학의 이퀄의 개념이 지금 막 약간 혼동되어서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온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건 뭐 수학에서의 방정식이나 함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문장의 의미는 한 번 실행되고 마는 명령입니다. 한 번 실행되고 그 다음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x의 값이 1이었다면 그냥 현재 x의 값에다 2를 곱해서 1을 더한 값을 y에다 써라. 그러니까 y라는 변수에게 3이라는 값을 딱 쓰고 그러고 나면 이 문장은 더 이상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1과 y 사이에 x의 값이 바뀐다고 해서 y의 값이 자동으로 따라 바뀌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y 자리는 무조건 계속 3만 출력되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서 y에 내가 어떤 값도 새로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장황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 이제 C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개념, 변수와 타입 그리고 치환 연산자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업을 잠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